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파월 의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인데 아무래도 이 두 인물이 나온 거는 금리 인하 얘기겠죠? 네,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또 최근에 한 발언들이 공교롭게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한은 총재도 그렇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좀 쉽게 두 분들의 어떠한 캐릭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사실은 정통 뭐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대학도 정치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 박사학위도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별명이 뭡니까? 오락가락한다. 뭐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올빼미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인이면서 정치인의 그런 흐름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은 총재는 제가 직접 그분한테 수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제 아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천재였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때도.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3살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대에서 바로 이분을 지도했던 분이 2000년 초에 재무장관, 요즘도 아주 활발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라는 그분이 이제 이분의 지도 교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분은 정통 경제학자고 한 분은 어떤 금융 정치인의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 이 두 명의 발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파월부터 살펴볼까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나와서 바로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죠. 2년간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고용 시장의 냉각 이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좋게 얘기하면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 그것이 이제 식으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은 총재는 임시국회에서 어저께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각 그 부처별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전반적인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연준의 정책은 물가 둔화에서 이제는 고용 냉각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가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완화적인 발언으로 갈 것이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어떤 이면의 얘기들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연준회의 끝나고 나면은 기자회견하면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아주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데 이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무 나이스해서 이면의 얘기를 좀 찾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인하의 시기를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뭐 지금 얘기 못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 전체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도 2%대에서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우리 국고채 3년물이라든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결국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중심이 되면서
달러화는 여전히 105에서 내려올 듯하면서도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국채 수익률도 4.3%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반면에 이제 내일 금통위가 열리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금리 동결이 12회 연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떤 우리 통화위원들이라든가 또는 하는 총재도 끝나고 나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깐 달러 인덱스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뭐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 계속 우리 환율도 다행스럽게 1,400원은 넘어가지 않고 1,380원, 9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의 최근 한 1년 가까이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바로 작년 10월 달에 이제 107일에 육박했던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순간 이때 이제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한번 연출이 됐고 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100도 위협하는 흐름들까지 갔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완만한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번 구간에서 의미 있는 것은요. 여기서 쉽게 106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달러와의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강세 기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또 뭐 104 아래로다가 쉽게 내려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105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달 말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겠지만 또 다른 엔화라든가 또는 유로화도 조금은 이제 어떤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본다라면은 105를 중심으로 위아래 소폭으로 등락이 엇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한 파월과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까지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8월에 선제적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은 계속 채권 시장이라든가 한은 총재 출입 기자단들 사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어떤 단초가 우리는 내일 금통위 회의 끝나고 회의 결과라든가 하는 총재의 어떤 발언에서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들 그리고 위치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공교롭게 이제 내일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CPI와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 2월 달에 의외의 어떤 서프라이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그것이 네. 이제 3, 4월 이후부터 계속 안정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방향은 잡은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예상도 월가에서는 0.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뭐 3.23, 45 나올 리는 없다. 네. 그것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CPI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30일과 31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은 이때 비록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코멘트를 안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했지만 네. 만약에 9월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8월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7월 말에 어느 정도의 시사를 할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라는 그 확률은 지금 뭐 10% 미만, 네. 뭐 7, 8% 정도의 확률이 되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80%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전격적으로 7월 달에 미국에서 25bp라도 인하를 한다면 네. 우리도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8월 달에 진짜 예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워낙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로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금리를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 먼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쉽게 금리 인하는 먼저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6월 소비자 물가가 2.4%를 기록해 주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었다라는 네. 거.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하는 본연의 의무인 물가 안정에 일정하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워낙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인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인하의 어떠한 흐름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중론화돼 있습니다만은 9월에 한 차례는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9월에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올해 뭐 한두 차례 하고 내년까지 뭐 8차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서의 얘기니까 현재 시점에서 고용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9월에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뭐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7월 달에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뭐 8월 달에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은 인상이라든가 인하할 때 계절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8월 달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도 뭐 조금은 우리가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우리 시장이 뭐 썸머랠리가 뭐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썸머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번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83,000원의 돌파 지지가 돼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뭐 9만 원 돌파 시도라든가 안착 시도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2,850선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2,875포인트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쉬었다 가고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코스닥 쪽으로도 매기들이 이전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돼주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지수의 휴지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또 올라오지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조정받았던 것들의 어떤 순환 흐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라는 부분이 연동이 되는 것은 결국은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350원 내외에만 있어줘도 전격적으로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했을 때는 자칫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간다 어떤 네. 이런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라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앞서서 반영이 돼가면서 올라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한복판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전망도 좋게 나오는 이러한 섹터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공략해 나간다면 뭐 8월 휴가 시즌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 편안하게 종목별 수익률 게임도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전략도 잘 챙겨 가시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 기조가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도 않나요? 지금 당장은 시장이 지금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침체가 된다면 시장이 극복하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네. 이제 파월 의장도 고용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고용의 열기가 이제 식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용이라는 부분이 뭐 완만하게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고용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실업률이 급등을 한다든가
또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거는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용 지표가 이제 보통 월 초에들 많이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8월 달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이번 7월 30일부터 31일까지의 FOMC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고용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고용 지표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또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1회가 아니라 점도표상으로는 지난번에 1회로 나왔지만 네. 최소한도 2회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말이죠. 만약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7월 달에도 하고 막 9월에도 하고 연말에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예상대로 뭔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게 좋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서 터지고 우리나라로 오고 네. 그리고 뭐 며칠 있다가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전격적으로 새벽에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막 단행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거의 보름 가까이를 전 세계 시장이 그냥 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전격적으로 7월 말에 뭐 금리를 25bp나 뭐 50bp를 한다. 이거는 고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인 노이즈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서머릴리 이미 진입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000p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못 들었는데 어떤 3,000p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3,000p. 예. 3,000p는 뭐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네. 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이전에 3,000p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들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네.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도 대선이 있을 때는 9월, 10월이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밀릴 때 잘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750 이상에서 지지가 잘 돼준다라면은 3,000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2,850 넘어갔다가 그냥 급락을 하면서 뭐 2,700도 깨는 어떤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밀릴 때 어디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밀릴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파업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캔들을 보시기 전에 요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이 직전 저점의 4월 달의 추세인 이 83,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이 빨간 다이아가 여전히 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그널선도 이렇게 지난번 고점도 돌파했고 지금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전혀 흔들림 없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아와 시그널과의 이격이 벌어져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면 조금 완만하게 움직였다가 되돌리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들만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83,000원이 안 깨지고 뭐 파업이다 또 뭐 여러 노이즈가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장은 최소한도 2,800 내지는 2,750 이상을 잘 유지하면서 순풍을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뭐 조금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